여러분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성수동 홈즈입니다. 오늘은 재개발 재건축에서 헌집 한 채로 새집 두 채를 받는 원 플러스 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원래 재개발이든 재건축이든 동일한 정비구역 내에서 집이 한 채가 있던 10채가 있던 내 집이 한 평이든 100평이든 입주권은 오로지 하나만 나오는 것이 원칙입니다. 그런데 이러다 보니까 특히 재개발 구역에서는 큰 상가 건물이나 대형 지분을 보유한 조합원들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재개발 사업에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. 성수 전략정비구역도 공장, 창고 등 대형 건물이 많은 이 지구가 다른 지구에 비해서 재개발에 반대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조합 설립 인가가 가장 늦게 났습니다. 그래서 이분들의 손실을 보존해주고 빠른 사업 진행을 위해서 일정 요건에 부합을 하면 아파트 한 채를 더 받을 수 있는 원 플러스 원이 생겼습니다. 그러면 원 플러스 원을 받을 수 있는 요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먼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76조에 보면요, 그 내용이 나오는데 가격의 범위 또는 종전주택의 주거 전용 면적의 범위에서 2주택을 공급할 수 있고 이 중 1주택은 주거 전용 면적을 60제곱미터 이하로 한다.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, 가격의 범위는 종전의 부동산의 권리가액이 원 플러스 원 받으실 두 채 아파트 분양가보다 커야 되고요. 면적 요건은 예를 들어서 내가 33평하고 25평 두 채를 분양받으려고 한다 하면요, 기존 주택의 전용 면적이 30평대의 전용 면적인 84 그리고 25평의 전용 면적인 59제곱미터의 합인 143제곱미터가 넘어야 원 플러스 원의 분양 자격이 된다는 말입니다. 엔드가 아니라 또는이기 때문에 둘 중 하나의 요건만 충족하면 됩니다. 고객들하고 상담을 하다 보면 원 플러스 원을 확실히 받을 수 있는 물건을 추천해 달라, 그런 손님들이 계십니다. 어느 재개발 재건축 구역이든 원 플러스 원을 확실히 받을 수 있는 매물은 조합원 분양 신청을 해서 원 플러스 원이 당첨된 물건만 원 플러스 원이 확정이 된 거지, 그 이전 단계에서는 1000평이 넘는 빌딩을 가진 조합원이라고 하더라도 확정된 건 아닙니다. 상황에 따라선 원 플러스 원 자체가 아예 없는 재개발 구역도 많습니다. 조합에서 원 플러스 원은 사업 진행에 따라 공급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이지 반드시 공급하여야 한다는 강행 규정이 아닙니다. 그래서 성수 전략정비구역 같은 조합원 분양 신청이 아직 안 된 재개발 구역에서 원 플러스 원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조합원 수가 적은 사업성이 높은 지역에 투자를 하셔야 되고요. 추가로 원 플러스 원은 둘 중 한 채는 반드시 전용 60제곱미터 이하로 분양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사업성이 높은 지역 중에서도 20평대 분양 물량이 많은 곳을 선택하셔야 확률을 더욱 높일 수 있습니다. 참고로 성수 전략정비구역에서는 사지구가 다른 지구에 비해서 소형 평형이 많이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원 플러스 원 측면에서만 본다면 상대적으로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. 최근에는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등으로 원 플러스 원의 인기가 예전만 못한 것은 물론이고요, 잘못하면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세금 폭탄을 피하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될 사항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는요, 분양을 받은 전용 60제곱미터 이하의 1주택은 이전 고시인 다음 날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는 주택을 전매할 수 없습니다. 매매는 물론이고요, 증여 등 일체 권리 변동 행위가 불가능하고 오로지 불가피한 상속 같은 경우만 가능합니다. 이 말은 3년 안에는 매매나 증여는 60제곱미터가 아닌 상대적으로 큰 주택만 가능하고요, 60제곱미터의 주택을 매매나 증여할 계획이신 분들은 3년 동안 다주택자로서의 종부세는 물론이고 3년 후 매매 시 2주택이 되기 때문에 양도세, 비과세가 되지 않는 건 당연하고요, 다주택자로서의 양도세 중과 대상입니다. 두 번째는요, 대체주택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 지난 영상에서 대체주택 비과세는 재개발 재건축의 꽃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아주 큰 혜택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, 원 플러스 원은 아쉽게도 2주택에 해당되는 관계로 대체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. 세 번째는 이주비 대출이 제한이 됩니다. 입주권도 주택으로 간주하는 9.13 대책 이후에 원 플러스 원 대상자는 다주택자로 분류가 돼서 원칙적으로 이주비 대출이 불가합니다.
뭐 예외적으로 일부 허용되는 경우가 있기는 한데 상당히 제약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. 네 번째는요. 1+1을 공동명의로 보유 시 공동명의자 모두 이주택자가 됩니다. 1+1을 희망하시는 매수 손님 중에서 자녀 한 명과 둘이서 공동명의로 매수한 다음에 본인 한 채, 자녀 한 채 이렇게 분리해서 분양받을 수 있는지 물어보는 분들이 계십니다. 아쉽게도 공동명의자도 한 채씩 분리해서 받을 수는 없고요. 큰 집 한 채 공동소유, 작은 집 한 채 공동소유, 두 채를 지분 비율대로 공동소유를 하게 되므로 두 사람 다 이주택자가 됩니다. 제가 좀 쉽게 풀이해서 설명을 드리면요. 재개발이든 재건축이든 부동산을 아무리 여러 명이 소유를 하고 있어도요. 입주권은 대표자 한 명한테만 그 자격이 주어집니다. 뭐 여러 명이 공동 소유라고 입주권을 사람 수대로 준다고 하면 바보가 아닌 이상 아무도 단독 소유는 안 할 겁니다. 즉 1+1은 예외적으로 한 명한테 두 개의 입주권을 주는 그런 케이스고요. 공동 명의자는 조합원으로서 그런 자격이 있는 게 아니라요. 1+1을 받은 대표 조합원의 재산에 소유권의 지분 일부만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. 어려운데 이해가 되셨을까요? 아무튼 이렇게 공동 명의로 두 채를 분양받은 경우 특히 강남 재건축처럼 집값이 비싼 지역은 두 사람 다 2주택이 되기 때문에 각각 한 채씩 소유할 때보다 종부세 부담이 훨씬 커집니다. 그래서 공동 명의로 1+1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사전에 종부세에 관한 체크도 꼭 하셔야 됩니다. 재개발 재건축에서 1+1은 입주권을 두 개 받을 수 있는 아주 매력적인 물건입니다. 하지만 최근에는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도 있고요. 세금 부담도 크고 비교적 큰 투자 금액에 거기다가 대출 규제 등으로 해서 황금성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는 뭐랄까 양날의 검 같은 존재입니다.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투자 시에는 세금, 대출, 뭐 기타 여러 부분에서 꼭 사전 체크를 해보시고요.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. 네,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. 다음번에는 더 좋은 내용으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. 마지막으로 오늘 영상이 뭐 좋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